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무형문화재 단청기능 보유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단청장 가운데 한 명인 권현규 단청장이 아름다운 불화와 단청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권현규 단청장을 만났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는 그 무형문화재 단청기능 보유자로서 이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단청장 중에 한 명이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름다운 불화 단청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말이죠. 이번에 전시회를 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뚜렷한 계기는 없었고 제 자의입니다. 예,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모로. 첫째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내가 진짜 낼 수가 전시를 할 수 있을까? 남에게 보여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제는 뭐 더 늦으면은 이제 영원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이번에 서둘러 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시회에서 이 선보이시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쪽수는 많다고 봐야죠. 예. 폭수로는 많다고 봐야죠. 예. 사실 이제 불교 미술하면은 조선시대 후기에는 좀 침체돼 있었고 그 이후에 좀 침체돼 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그 쇠퇴기에 있었던 조선 후기 불화를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 가운데 특별히 좀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죠? 글쎄 뭐 저는 어느 것이 반드시 내놓을 만한 거다 그건 없고 다 제 눈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라는 것을 딱 못을 박을 때는 그 원래 이제 그 큰 괴물 말고 이제 속리산 법주사에는 그 원통보전에 있는 탱화, 뭐 복천함에 있는 탱화 이렇게 작은 작품들인데 어떤 전통 기법으로 돼 있고 해서 그 몇 점이 있어요. 지장탱화하고. 그래서 그런 조선 후기 기법을 따랐다고 그건 제 주장이죠. 보시는 분들은 뭐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 기법을 따랐는데 똑같지는 않고 많이 또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대종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걸 꼽으라면은 이번에 크게 한 괴물 말고 처음으로 제가 제가 29살 때 냈던 초안 창안한 거지. 네. 수월관음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전혀 소개가 안 연상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 소개 안 됐던 뭐지? 회족들, 위구르족들, 위구르족 벽화가 있거든. 벽화 이제 배제 그리는데 있는 거 물론 사진으로 봤죠. 그래서 그거 많이 훼손된 걸 원형대로 좀 한번 복원도 한번 해봤죠. 근데 많이 도움되더라고 하니까 우리 것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 거 소개 몇 점 했습니다. 그런 거. 그 외에 몇 개 있습니다. 예. 예, 40여 년간 선생님께서 그린 불화 작품, 단청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지금 용화사라든지 법주사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사찰에 지금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용주사 있지 않습니까? 용주사의 후불탱화가 사실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다 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쓰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 논문은 어떻게 쓰게 되신 겁니까? 아, 그거요. 제가 이제 2001년에 단청장이 됐는데 50세 때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대해서 그런지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 학계에서도 물어보고 관계에서 기관에서 물어보더라고. 그거 누구 거냐고 그래서 100% 김홍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확실할 수 있느냐? 100% 뭐 물어볼 여지도 없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일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당신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입증을 해봐라. 그 정식으로 논문을 한번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뭐 실제로 그런 것을 못 쓸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쓰겠다고. 그래서 썼더니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저는 그 자세한 걸 잘 몰랐어요.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모순들이 있더라고. 김홍도 꽃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때 학계에서 김홍도가 아니라는 논문도 나오고 김홍도 거라는 논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 간에 시시비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긴데 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라고 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홍대 작품이라고 학계에서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인정하고 이러지는 그거요. 예.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다고. 예. 그리고 저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너무 아니라는 설이 커졌었기 때문에 예. 그 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불화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쪽에 이제 이미 필이 꽂혀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정작 그게 처음에 발설하고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럼 지금까지 그게 지금 작자불명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다들 거기에 저걸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청인문화청 쪽에서는 학계에서 이게 통일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같이 안 본 거죠. 근데 학계에서는 그것을 지금 김홍도 거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계에서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셔가지고 딱 논문이 2편인데 기라는 것과 아니라는 것, 또 제가 기라는 것하고 3편이었죠. 근데 뭐 그 가장 기라고 했던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계에서 해야지 학계에서 할 일이 아니야. 예, 좀 바로 잡는 노력이 좀 필요하군요. 그래서 그것을 학계에다 의뢰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러면 영원히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단청 분야가 좀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청장을 이렇게 좀 육성하는 시스템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전 그 얘기는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가 많은 건 맞죠. 아시다시피 네. 요새 얼마나 단청이 매도를 당하고 매타작을 합니까? 예? 단청이 그 숭례문 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유사일에 우리나라에는 이 단청을 스님들이 해왔어요. 네. 지금은 없는데 화승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라져버려서 거의.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불교인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경복궁 궁궐단청 다 그분들이 한 거예요. 궁궐단청도 그분들이 한 거지. 단 도화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가장 리드하는 사람은 도화원이 했겠지. 궁궐은.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화승들인데. 그러던 것이 1970년, 60몇 년인가 문화재 보호법이 생겨 우리나라에. 이게 문화재 보호법이 생기면서 이게 서서히 관주도형이 돼요. 소위 문화재 공사가 된다고 이게. 관주도형이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점점 커져갖고 지금은 왜 관이 더 크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많은 생긴 모순점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숭례문 건도 그렇게 보지. 그래서 꼭 일하는 사람 잘못으로 자꾸 돌려대는 면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요. 얼마나 뇌물을 했겠어 안 해요. 그렇죠. 네. 자, 이 선생님께서 이번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단청이라든지 불화 이런 걸 널리 좀 알리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지방에 있고 그래서 또 사실 무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무슨 저다른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어떤 지원금도 있고 한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권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비제도권에 있더라고.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맞는데 그래서 그건 항상 앞으로는 조금 이제 나서는 쪽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